생일 이웃집 온 가족이 살해된 후 나와 엄마는 범인과 동시에 엘리베이터에 탔다. 우리는 진범과 접촉한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 나중에 경찰이 우리 집 문을 두드렸다. 범인의 얼굴을 봤는지 물었다. 내가 뭔가 말하려는 순간 눈앞에 갑자기 몇 줄의 댓글이 떠올랐다. 그를 믿지 마. 그는 범인이 가장한 거야. 와, 이 다큐멘터리에서 연쇄살인 사건의 마지막 그 모녀 인가? 누가 알겠어. 그의 맞은편은 10년 전 악명 높은 야간 도살자야. 화면 너머에서도 내 심장이 빨리 뛰고 있어. 불쌍해. 이 어린 소녀는 눈먼 소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하지만 야간 도살자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온몸에 털이 곧바로 곤두섰다. 이게 뭐지? 2년 동안 불면증. 분명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지금 이 댓글들이 이렇게 생생하게 내 앞에 나타났다. 어제 위층에 사는 진 이모네 가족 5명이 참변을 당했다. 경찰이 찾아오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그런데 이 댓글들은 말하기를 이 경찰은 범인이 가장한 거라고. 문손잡이를 쥔 손바닥에 땀이 났다. 그 사람이 문 밖에 서 있다. 손으로 문을 누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내게 아주 가까이 있었다. 있는 듯 없는 듯한 피 냄새.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섞여 내 예민한 코끝을 맴돌았다. 모든 게 내게 증명하는 듯했다. 그 몇 줄의 탄막의 신뢰도를. 나는 더듬거리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눈앞에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다. 그러더니 오른쪽 눈 위쪽으로 갑자기 소름 끼치는 듯한 서늘함. 세상에. 그는 소녀가 정말 보이지 않는지 시험하고 있었다. 깜짝 놀랐어. 방금 그의 손바닥에 있던 칼날 끝이 거의 소녀의 눈에 찔러 넣을 뻔했다. 무의식적으로 침을 삼켰다. 그를 더 믿게 하려고 노력했다. 저는 8살 때 교통사고로 두 눈을 실명했고 2년 동안 적합한 각막 이식을 기다려왔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다른 분께 물어보세요. 저는 그냥 맹인이에요. 도움이 안 돼요. 그렇게 말하고 나는 손을 들어 문을 닫으려 했다. 그런데 그때 방 안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렸다. 샤오샤야, 엄마가 말했잖니. 너는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문을 열지 말라고. 사람들이 엄마가 온 걸 보게 하잖아. 바로 안녕하세요라고 말했다. 저는 경찰입니다. 어젯밤 일에 대해 알아보려고 당신을 찾았습니다. 아이고, 경찰관님이시군요. 어서 들어오세요. 아이가 아직 어려서 철부지라서 아빠라고 말했어요. 그 경찰관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우리 엄마가 나에게 말했다. 샤오샤, 너 먼저 방에 들어가. 내가 상황을 경찰관 동지께 말씀드릴게. 엄마, 가지마. 샤오샤. 위층 첸 이모네 가족이 나쁜 사람에게 살해당했어. 엄마는 아는 걸 모두 경찰에게 말해야 해. 경찰이 나쁜 사람을 잡게. 그 악마는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있었어. 엄마는 그 사람의 얼굴을 잘 못 봤지만 하지만 그 사람의 뒷목을 기억해. 거기에 특별한 칼자국이 있었어. 제가 되어도 엄마는 알아볼 거야. 안 돼. 엄마를 보낼 수 없어. 그렇지 않으면 그가 우리를 해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있는 대로 내가 본 것을 탄막 이야기를 모두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글자가 있어요. 눈앞에 여러 번 떠다니는 걸 봤어요. 글자에 이 경찰관이 살인범이 가장한 거라고 써 있었어요. 그 말을 다 하고 나서 온몸이 깨어났다. 왜냐하면 나는 B의 음소거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반복했어. 엄마에게 방금 전의 말을 전하려고 했어.
그런데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가 뜻밖에도 모두 B의 차단음이었어. 엄마는 역시 내 말을 듣지 못했어. 비록 내 말을 엄마가 듣지 못했지만 하지만 엄마는 내가 막으려는 뜻을 알아챈 것 같았어. 그래서 나에게 말했어. 샤오샤 착해. 고집 부리지 마. 사람이 자기만 생각하면 안 돼. 진 아줌마 가족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그 아이는 겨우 2살이야. 그 짐승도 놓아주지 않았어. 엄마가 이런 생각을 하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해. 엄마가 범인을 본 유일한 사람이야. 경찰이 찾아오지 않더라도 나도 그들을 찾을 거야. 너는 어리고 또 볼 수도 없잖니. 착하게 방으로 들어가렴. 엄마가 잠시 후에 와서 너랑 있어줄게. 말을 마치자 엄마는 나를 방으로 데려갔어. 엄마가 문을 닫은 후 나는 문이 잠기는 소리도 들었어. 그때 내 눈앞에 또 많은 댓글이 떠올랐어. 세상에, 그 엄마는 경찰을 모르는 거야? 경찰이 혼자 출동하지 않나? 정말 그 사람 때문에 어이없어서 울 뻔했어. 위의 사람은 정말 피해자 유죄론이야. 아파트 단지에서 살인사건이 났어. 조사받는 건 당연하지. 정상인이면 누가 국민경찰을 의심하겠어. 정말 불쌍해. 그의 엄마가 곧 쫓겨날 거야. 그들의 대화를 보고 나는 큰 소리로 안 되라고 외쳤어. 안 돼. 엄마를 죽게 할 순 없어. 우리 엄마는 죽지 않을 거야. 그가 뭐라고 하는 거야? 왜 이 부분은 소리가 안 들려? 입술 읽기 할 줄 아는 사람 있어? 내 착각인가? 그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아. 정말 불쌍해. 정말 그들을 도와주고 싶어. 이건 생방송도 아닌데 그가 어떻게 우리와 말할 수 있겠어? 이건 10년 전 다큐멘터리야. 이미 일어난 실제 사건이야. 큰일 났어. 그의 엄마가 가짜 경찰목의 칼 자국을 발견했어. 살려줘. 한밤중에 도살자가 움직이려고 해. 그들이 도살자가 우리 엄마를 해치려 한다고 말하는 걸 보고 내 마음이 싸늘해졌어. 다리가 풀렸어. 어쩌지? 엄마를 구해야 해. 그런데 문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어떻게? 그때 문득 생각났다. 차 사고로 눈이 멀고 나서 집안 곳곳에 CCTV가 있다. 그래서 부모님이 집에 없어도 핸드폰으로 언제든 내 안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방 곳곳을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다. 아빠 들려요? 아빠. 살려줘야 울고 싶어 죽겠어. 그는 아빠가 지금 실험 중인지 모른다. 실험실에서 그를 보지 못하면 얼마나 외로울까? 잠깐. 엄마 쪽에서는 왜 계속 소리가 없지? 세상에, 나 울고 죽겠네. 그 엄마, 내 엄마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래? 그 엄마는 자기 딸이 아무것도 못 본다고 말한다. 내가 심야 도살자를 위협하면, 심야 도살자가 딸을 놓아주기만 하면, 그가 맞을 때 아무런 구조 요청 소리도 내지 않는다. 심야 도살자가 동의했다. 와, 그의 엄마가 열몇 군데 찔렸다. 정말 한마디도 안 했어. 바로 그때 침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그 순간 진한 피냄새가 순간 내 코를 찔렀다. 나는 가짜 경찰이 문 옆에 있는 걸 알아. 하지만 엄마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 어디 있어? 나는 벽을 짚고 피냄새가 가장 진한 곳을 향해 걸어갔다. 그때 그 가짜 경찰도 뒤에서 나를 따라왔다. 거실에 도착했을 때 내 머리 위에서 갑자기 간담이 서늘한 비명소리가 났다. 격렬한 비명소리였어. 수하는 아버지의 목소리였어. 그때 그 발자국 소리가 다시 나에게 다가왔다.
내 뒤에 와 있었다. 나는 선명하게 그의 숨결을 느꼈다. 내 딸을 놓지 마. 제발 부탁이야. 무슨 조건이든 다 들어줄게. 내 돈 다 줄게. 비밀번호도 다 줄게. 하지만 다음 순간 내 목덜미가 서늘해졌다. 바닥에 쓰러졌다. 의식이 사라지기 전에 나는 아버지의 절망적인 비명소리를 또렷이 들었다. 그 후 내 의식은 완전히 사라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나는 다시 의식이 돌아온 것을 느꼈다. 귀에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 아가씨, 너희 위층 이웃이 어젯밤에 살해당했어. 범인의 얼굴을 봤니? 이게 바로 그 비오는 밤의 살인자 목소리야. 나는 환생했어. 나는 무심코 목덜미를 만졌어. 전생에 극심한 통증과 질식감이 아직 가시지 않았어. 그를 믿지 마. 그는 범인이 가장한 거야. 이 다큐멘터리에서 바로 10년 전 그 연쇄살인 사건에서 유일한 생존자인 거야? 놀렸어. 그의 맞은편은 악명 높은 심야 도살자야. 화면 너머로도 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있어. 너무 불쌍해. 그녀는 아직 시각장애인 소녀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나는 이 댓글들을 알아챘어. 전생에 내가 봤던 것과 변화가 생겼어. 무엇이 이런 변화를 일으킨 걸까? 이번에 나를 생존자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소위 실제 사건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거야. 내 것이 바뀔 수 있다면 우리 엄마 것도 반드시 가능해. 나는 문 손잡이를 꽉 쥐고 절대 놓지 않았어. 그를 들어오게 할 수 없어. 나는 엄마가 소리를 내기 전에 경찰이 나를 믿게 해야 해. 그리고 떠나야 해. 나는 억지로 진정하려고 했다. 목소리에 떨림을 억눌렀다. 아저씨, 저는 시각장애인이에요. 온 동네가 제가 2년째 시각장애인인 걸 알고 있어요. 어제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다른 분께 물어보세요. 문을 누르고 있던 손이 확실히 느슨해졌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온 기분이었다. 시간이 필요해. 그가 문 안으로 들어오지만 않으면 진짜 경찰에게 연락할 기회가 있어. 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어. 문을 닫으려는 순간 그 가짜 경찰이 킥킥 웃었다. 아가씨, 급하세요? 아니요, 안 급해요. 그의 지금 표정을 상상할 수 없었다. 오직 내면의 두려움을 극도로 억누를 수밖에 없었다. 어떤 소리도 내지 못했다. 우리 엄마가 아직 듣지 못했다면 아직 기회가 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그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방 안에 어른 계세요? 저는 경찰입니다. 위층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절망적으로 엄마의 발소리를 들었다. 어머나, 경찰관님이시군요. 어서 들어오세요. 모든 진행 방향이 전생과 똑같았다. 금방 당황했어. 안 돼, 그를 들여보낼 수 없어. 그 후 나는 울며 문 앞에 쓰러졌다. 갑자기 이런 나를 보고 엄마는 급히 그 살인범에게 사과했다. 미안해요. 아이가 어려서 철이 없어요. 그 후 엄마는 나를 끌고 억지로 나를 방 안으로 밀어넣었다. 그리고 문을 잠갔다. 나는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다. 세상에, 왜 어린 소녀가 경찰이 심야 도살자임을 아는 것 같지? 야근하는 그가 정말 못 보는 걸까? 혹시 그가 이미 시력을 되찾은 것은 아닐까? 아까 문을 열던 그 순간 심야 도살자를 알아본 거야.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못 본 척한 거야. 만약 그렇다면
그는 자기 어머니가 맞는 것을 지켜보며 얼마나 괴로웠을까? 화면 속으로 들어가 도와주고 싶어. 이 순간 나는 완전히 미쳤다. 허공을 향해 소리쳤다. 이 글자들은 대체 뭐야? 너희는 누구야? 누가 와라. 때려봐. 엄마 건드리지 마. 아니, 이 여자애가 갑자기 왜 미친 거야? 심야 도살자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학대받았다고 들었어. 그래서 선택한 가정은 모두 행복한 가정이야. 와, 이게 무슨 변태 심리야? 다른 사람이 행복한 걸 못 보는 거야? 잠깐, 그의 엄마 쪽에서 왜 계속 소리가 안 나지? 망해서 그의 엄마가 가짜 경찰의 흉터를 봤어. 세상에, 나 울었어. 그의 엄마가 이걸 보고 내 마음이 다시 나락으로 떨어졌어. 역시 다음 순간 문이 다시 천천히 열렸어. 하지만 나는 대답하고 싶지 않아. 전생에 목이 찔린 고통 다시 겪고 싶지 않아. 왜 우리한테 이러는 거야? 그냥 내가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있다고. 자기 우산이 부서졌다고 세상을 찢어버리려 해? 힘껏 우산을 받쳐든 사람. 도대체 왜, 뭐 때문에 그래? 다음 순간 우리는 소리쳤어. 문이 열리는 순간 몸을 돌려 문 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어. 와, 태연하네. 그가 역습을 시도하다니. 2번 본 사람 지나갑니다. 그가 성공했어. 갑자기 색이 부딪혔어. 심야 도축업자도 넘어질 줄 몰랐다. 게다가 다리를 다쳤다. 그는 기회를 틈타 말을 멈췄다. 가서 가의 가족을 다 죽이라. 댓글에 그가 다리를 다쳤다고 했어. 나에게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자 나는 급히 밖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문을 나서자마자 나는 걸려 넘어졌다. 눈물 나. 그가 엄마 품에 쓰러졌어. 내 착각인가? 그의 엄마는 눈도 감지 않았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다. 소용없어. 흑흑. 심야 도축업자가 대문을 잠갔다. 그는 볼 수 없어. 나갈 수 없어. 급해 죽겠어. 살려줘. 빨리 도망쳐. 심야 도축업자가 일어났어. 나는 절뚝거리는 발소리를 들었다. 발걸음과 함께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웃음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피를 갈망하는 메아리 같았다. 사람의 공포를 골수까지 퍼지게 했다. 이 순간 나는 저항을 포기했다. 나는 도망쳐야만 한다. 나는 엄마를 구해야 한다. 한 번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2번째도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생각해보니 나는 살인자가 소리난 방향으로 소리쳤다. 기다려. 내가 돌아올 거야. 여주 왜 이렇게 멍청해? 왜 얼른 도망가지 그래? 아까 누가 여주를 습격했는데 안 맞았어? 이 스토리 이상하잖아. 아니야, 나 이거 2번 봤는데. 지난번에 분명히 여주가 안 죽었는데. 혹시 다른 버전이 있는 거야? 다음 순간 살인자가 나에게 다시 칼을 휘둘렀다. 내 의식이 곧 사라졌다. 다시 의식을 되찾았을 때 나는 그 익숙한 목소리를 다시 들었다. 아가씨, 당신 위층 이웃이 어젯밤에 살해당했어요. 범인의 얼굴을 보셨나요? 나는 다시 환생했다는 걸 알았다. 나는 다시 계속 떠오르는 댓글들을 보았다. 그를 믿지 마. 그는 살인자가 가장한 거야.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바로 10년 전 그 연쇄 살인 사건에서 역으로 죽인 범인의 맹인 소녀인가? 맹인이 역으로 죽인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해? 그는 연기하는 거 아니야? 댓글이 또 바뀌었다. 처음과는
두 번째와도 달라. 역시 이 모든 것은 변할 수 있다. 이 장면은 이미 두 번 일어났다. 사실이 증명한다. 나는 그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전혀 막을 수 없다. 막을 수 없다면 차라리 막지 말자. 나는 목소리의 떨림을 극도로 억누르며 자연스러운 말투를 유지하려 했다. 아니요, 저는 맹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저씨,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러자 눈앞의 공기에 다시 뚜렷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첫 번째 생과 같았다. 그는 내가 정말로 보이지 않는지 시험하고 있었다. 아, 정말 침착하네. 역시나 대단하구나. 심야의 도살자. 위층분, 제발요. 그는 보지 못해요. 상대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그가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이번에는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제발 우리 엄마가 이쪽 소리를 듣지 않게 해주세요. 다음 순간 자정의 도살자가 문을 누르던 손을 풀었다. 그는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은 것 같다. 그 후 나는 문을 닫았다. 걱정하던 마음이 드디어 놓였다. 이번에는 그 빌어먹을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 그때 엄마의 발소리가 들렸다. 엄마에게 안기려고 했는데. 그런데 다음 순간 엄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아, 경찰관님, 누구 찾으세요? 아니,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이해가 안 가지? 맞아, 문은 꼬마 여자아이가 닫지 않았어? 그는 어떻게 들어온 거야? 다시 돌려봤다. 심야 푸즈간이 방금 열쇠 구멍에 테이프를 붙였었다. 그래서 문이 닫힌 것처럼 보였던 거다. 잡아당기면 바로 열렸다. 소리도 없었다. 아, 너무 무서워. 온몸이 통제할 수 없이 떨렸다. 그래도 바꿀 수 없는 건가? 만약 엄마가 결국 바뀌어야 한다면, 그렇다면 이 환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때 내 뒤에서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찰입니다. 위층 이웃이 맞았습니다. 저희 경찰이 조사 중이며 진술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본 것이 있으면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꼬마 아이가 문을 닫을 때 문 잠금 장치가 잠기지 않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밀어 열고 확인했습니다. 자물쇠 구멍에 테이프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하세요. 아마 그 한밤에 도살자가 붙인 것일지도 몰라. 우리 엄마 목소리가 3초 동안 멈췄다. 아이고, 내가 소홀했네. 다행히 당신이 발견하셨어요. 만약 나쁜 사람이었다면 아이 아빠도 집에 없는데 결과는 상상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샤오샤, 엄마가 경찰 아저씨와 이야기할 게 있어. 너 먼저 방에 들어가라. 방에 들어갈 수 없어. 엄마를 여기에 혼자 둘 수 없어. 만약 우리 엄마가 죽을 운명이라면 그럼 나 혼자 그렇게 살아가는 건 의미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비록 나는 볼 수 없지만 하지만 후각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 어쩌면 경찰 아저씨를 도울 수도 있을 거야. 뜻밖에도 우리 엄마는 내 말을 듣고 몸이 축 처졌다. 그러고는 이상한 목소리로 나에게 말했다. 샤오샤, 넌 아직 어리고 볼 수도 없잖니.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라. 말을 마치고 우리 엄마는 나를 방으로 데리고 갔다. 아니야, 그 엄마는 왜 울었지? 말하는 모습이 영영 이별하는 것 같았다. 근데 어린 소녀가 못 보잖아. 나 급해 죽겠네. 방으로 돌아온 후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하셨어. 바로 떠나지도 않으셨어.
그래서 나는 조용히 물었어. 엄마, 뭐 하세요? 아, 엄마가 알아챘네. 맞지? 나도 이해했어. 그가 방금 핸드폰으로 거실 CCTV를 확인했어. 일부러 가짜 경찰의 목 부분을 확대했어. 우리 엄마가 핸드폰을 보시고는 핸드폰을 나에게 건네주셨어. 그리고 나에게 말했어. 샤오샤, 잘 살아야 해. 말을 마치고 엄마는 방을 나가셨어. 그 후 나는 목소리를 간신히 낮추며 110을 눌렀어. 샤오아이, 샤오아이. 111 공전화 걸게. 좋아. 지금 110으로 연결해 드릴게요. 여보세요. 여기는 110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기는 샤쿠 아파트 3동 404호입니다. 나쁜 사람들이 경찰복을 입고 우리 집에 와서 우리를 죽이려 해요. 빨리 와서 구해주세요. 아가씨, 걱정 마세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세요. 시간을 10분 끌어주세요. 저희가 반드시 도착할게요. 전화를 끊은 후 나는 긴장하며 밖에 소리를 듣고 있어. 무슨 일이야? 왜 화면이 꺼졌어? 아가씨, 엄마가 전기 스위치를 내린 것 같아. 그럼 지금 모두 맹인 시점이잖아. 잠깐, 소리가 나. 죽이려니 감히 나를 찌르다니. 내가 너를 찾기만 해봐. 찾으면 한 조각씩 썰어주마. 그리고 내 눈먼 딸도 내가 그 혀를 뽑아서 보여주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왜 심야 소리만 들리지? 도살자의 목소리는 보이지 않아. 너무 초조해. 꼬마 아가씨와 그녀의 엄마는 어디에? 댓글도 무슨 일인지 모르는 것 같아. 그때 거실 쪽에서 다시 소리가 났다. 비틀거리며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심야 도살자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좋아, 어디로 도망가는지 보자. 안 돼, 우리 엄마가 이미 들켰어. 어쩌지. 얼마나 지났는지 모른다. 불이 켜졌다. 문도 그 순간 열렸다. 엄마야? 내 엄마를 찾고 있구나. 좋아, 지금 당장 엄마한테 보내주마. 다음 순간 심야의 도살자가 다시 내 절친의 손에 쥔 그 살포를 해냈다. 그 후 내 의식은 다시 천천히 사라졌다. 그리고 나는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다. 내 의식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아이고, 진짜 죽었구나. 뭐야? 작가가 눈도 멀고 약하다니. 환생이 무슨 소용이야? 그냥 방법만 바꿔서 죽는 것뿐이야. 다음에 또 이런 바보 같은 대본을 만나면 나는 더 이상 연기하지 않을 거야.